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여단아 200문제 여기서 다 나온다. 186번입니다.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이거 개정된 내용이니까 한 번쯤은 봐둘 필요가 있겠죠. 기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고요. 니은 취득 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 자치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그 관할 시군 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농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이것에 2인 이상이 공유가 아니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입니다. 이게 뉴스에 LH 직원이 광명시형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 투기를 한 사건에 있어서 직원 3명인가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필지를 투자한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2인이면 부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3인 이상인 경우는 왠지 투기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농업법인도 영농법인이 가짜로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비업에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개정된 내용이니까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고요.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이다. 선매라는 것은 먼저 사는 거죠. 먼저 살려면 시세만큼 비싸게 주고 사야 되고요.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팔 수가 없으니까 매도인이 사달라고 매수 청구를 했을 때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고요. 다만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금액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공법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7년도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와 외국인 토지법,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합해져서 지금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죠. 자, 188번 옳은 것인데요. 1번 모든 반드시 뿐 하나여 절대로 이런 말이 들어가면 80% 이상 X인데 이거는 O입니다. 모든 개업공개사는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데요. 95% 이상입니다.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는데 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고 개인은 6가지도 겸업할 수 있고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다른 업무도 겸업해도 됩니다. 단 부칙개공의 경우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은 했는데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자, 3번은 겸업해야 된다. 겸업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이사업을 겸업은 안 되고 이삿짐센터 알선업, 도배 알선 가능하지만 직접 이삿짐센터 운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돈 되는 것은 못하게 해서 개인중개업소와 무한 자유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5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3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 분양대행업을 겸업할 수 없다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법인도 가능하고 개인도 가능하죠. 법인은 6가지만 가능하고 개인은 6가지도 가능하고 그 외의 업무도 가능하다. 다만 개인이라 하더라도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업무는 못한다. 우리 그 암기 프린트 24번에 보면 주택 상가 임대 관리할 수 있고 임대업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가능한데 개발업은 안 되고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가능하고요. 주택상가 분양대행 가능합니다. 택지 분양대행, 토지 분양대행은 안 되고요. 용역 알선업은 가능한데 용역업은 안 되고요.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가능한데 부칙 개공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19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기출문제 패턴이 이렇게 박스형 문제, 박스 안에 4개 아니면 3개 해가지고 출제됩니다. 작년 기출문제가 지문이 176개밖에 안 됐습니다. 200개 지문이어야 하는데 그건 박스에 3개, 4개짜리가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했는데 1. 기업, 개업공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고요. 그 다음에 니은,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중개물을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됩니다. 디귿,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보조하면 보조원이 되겠죠. 리얼,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임대차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무자격자도 해도 됩니다.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0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국토부 제1차관,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이죠, 호선. 근데 여기는 국토부 제1차관이고요. 위원은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라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고요. 3번이 틀렸네요. 공제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 호선하는데 정치핵심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 이해관계 있는 경우 안 빠질 경우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데 제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척을 안 시키면 스스로 회피해야 되고요. 회피 안 하면 해촉할 수 있습니다. 5번 국토교통부에 정치핵심위원회를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라고 했죠. 둘 수 있는지 두어야 하는지도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